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50대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돈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더욱 팍팍해져만 가는 대한민국의 삶을 몸소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아마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턱없이 오르는 월급에 비해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지갑을 더 얇게 만들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둔 50대나 60대 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더 초조하게만 느껴집니다. 더 살기 힘들어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노후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금의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의 가난은 꼭 피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 영상을 잘 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활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생활에 여유가 있다고 대답한 고령자는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이 매우 많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유가 있고 없고는 개인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주관적인 판단임에도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것은 절망적인 소식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고령이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대부분 50대에 들어서부터의 돈을 잘못 사용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60대의 투자에 실패하게 되면 그 이후에 가난이 불가피해지는 거죠. 50대 이후로는 다른 젊은 세대와는 다르게 돈의 격차를 극복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사실 50대라고 하면 아직 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도 많은 연령대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타이밍에 투자 실패가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대 이후에는 실패를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20대나 30대라면 빚을 좀 지거나 투자로 큰 손해를 봤더라도 언젠가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30대 이후의 인생이 길고 장기에 걸쳐 계속적인 수입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의 지인분 중에서도 젊었을 때는 술집과 노름을 하고 다니면서 빚을 졌지만 열심히 일하셔서 빚을 전부 갚고 지금은 아이 셋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실패하는 만큼 거기서 인생의 교훈을 배울 수 있고 돈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의 실패가 득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 실패하는 시기가 50세가 넘으면 어떨까요? 시기적으로 보면 50대는 희망퇴직, 정년퇴직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즉,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재고용 제도도 있고 정년 후에도 일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만 현실적으로 60세 이후에는 수입이 크게 줄어듭니다. 취업 실태나 취업 의식에 관한 조사에서는 정년 후 재고용으로의 연수입의 변화에 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약 90%의 사람이 연봉이 떨어졌다고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감액률은 평균 45%로 절반 이하가 된 사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60세 이후 재고용이 되더라도 절반 이상이 기존 월급의 반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50세 이후 투자에 실패를 하면 남은 인생에서 그것을 되찾을 만한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얼마나 돈을 더 벌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런 실수가 노후 생활에 대한 치명상이 되고 그 이후에 계속 돈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야속한 이야기지만 성공은 늦을수록 달콤한 법이고 실패는 늦을수록 치명적인 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어떤 실수를 하면 노후의 빈곤으로 다가서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절대 50대, 60대 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돈의 사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0대는 연봉이 많아지고 60대는 퇴직금 등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비교적 돈의 여유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함정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돈에는 더욱 엄격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가장 부유한 시기이기에 가장 엄격하게 돈을 대하시라는 겁니다. 50대에 돈에 여유가 있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안일한 투자를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50세가 넘어 정년이 다가오면 노후 생활의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스스로 내가 이 정도 돈이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기간이거든요. 또한 정년 후에 퇴직금을 받고 이 돈을 미래를 위해 늘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투자로 돈을 불려서 노후 생활에 보태자는 마음만 앞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50대에서 60대 정도의 사람들이 앞으로의 노후 자금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연령대의 분은 수입이 많기 때문에 교육비 등이 들지 않게 되거나 퇴직금에 의한 목돈을 손에 넣고 있는 것도 금융기관은 알고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보면 50대, 60대는 불안에 빠지기 쉬운 세대이기도 한데 반대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가장 최적의 타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 배워오지 않고 은행이나 증권사를 무조건 신뢰해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광고를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만 사실 은행이나 증권사는 여러분의 돈을 지켜주는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돈으로 투자를 통해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는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은행에 들렸다가 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적 올리기 급급한 상품을 덜컥 가입하는 분들도 많고요. 은행원들의 현란한 말솜씨에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큰 돈을 맡겨버리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좋은 상품을 소개해 주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은행에서 권하는 상품이 좋다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 좋은 상품은 비용이 저렴하고 위험도 분산된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품은 금융기관 측에서 보면 별로 큰 돈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 누구나 내 돈보다는 남의 돈이 가볍고 영업사원은 할당량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금과 같은 안전한 상품은 소개해 주지 않게 되겠죠. 필연적으로 금융기관 측이 크게 돈을 버는 상품 대부분은 고액이고 고위험 상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준 금리의 5% 이상의 금리를 제공해주는 상품들입니다. 금융투자 이외에는 원룸이나 아파트 투자 등도 해당될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오히려 안전하다고 하면서도 매달 수입을 낼 수 있다고 사람을 꼬시는 거죠. 물론 이런 투자들의 대부분은 판매자에게 고액의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판매자가 고액의 수수료가 지급될수록 좋지 않은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보자가 안일하게 이러한 상품들에 손을 대면 많은 경우에서 투자에 실패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귀중한 노후 자금이 녹아버릴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50대 이후에 투자로 돈을 벌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욕심을 내다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지니까요. 그리고 만약 투자를 한다면 우선은 스스로 확실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저는 인덱스 펀드나 채권 같은 것들을 조금씩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투자가 아니더라도 사실 50대 이후에는 그만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보험입니다. 그 이유는 50대, 60대가 어떤 단계인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수지가 안 맞는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대형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수료로 절반 정도 가져가는 그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어리석은 자에게 부과된 세금이라고 불리는 복권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왜 생명보험이 필요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남겨진 가족이 길거리를 헤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아직 어리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고 또한 자산도 충분히 없는 경우는 보험이 필수적이죠. 이 경우 혹시라도 자신이 죽는다면 자녀의 생활이나 교육이나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서 만일에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한편으로 50대, 60대 분들은 어떨까요? 물론 그 중에는 50대지만 아직 아이가 어리다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마 많은 경우에는 자녀는 이미 독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연금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생활 보장은 있습니다. 즉 50대, 60대가 되면 만약 자신이 사망해도 가족이 길거리를 헤매는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명보험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약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50대, 60대 분들 대부분이 고액의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젊었을 때부터 내오던 돈을 계속 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겁니다.
2021년도 생명보험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는 가구당 연간 납입보험료가 연령대별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르면 50대가 연간 평균 4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연간 400만 원이라고 하면 노후 생활자금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죠. 당신이 현재 50세라면 60대까지 총 4천만 원의 보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생각하면 이 4천만 원은 일반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확실히 좋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에 돈을 계속 흘려보내는 것은 상당히 아깝습니다. 노후의 돈에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은 분은 꼭 보험의 재검토, 해약을 진행해 주세요. 50대, 60대 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돈의 사용법. 세 번째가 자녀나 손자에 대한 과잉 지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녀와 손자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은 매우 멋집니다. 또한 돈에 엄청난 여유가 있어 자산이 20억이 넘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많이 도와줘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 사람이 약간의 돈이 있다고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유는 단순히 노후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50대라는 것은 육아가 끝나고 이제부터 가계에 여유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버는 족족 육아로 돈이 흘러가는 게 멈추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50대가 되면 수입도 높아집니다만 그와 동시에 노후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모으지 못하면 노후 가난으로 틀림없이 연결됩니다. 또 60대는 일반적으로 50대보다 수입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받거나 해서 일정한 자산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자산은 노후의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돈입니다. 돈은 사용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50대에 돈을 불리지 못하면 처참한 노후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자녀나 손자에게 과도한 원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50대가 되어도 필요한 노후 자금을 모을 수 없게 되고 60대 이후에도 높은 수준의 지출이 유지될 겁니다. 필연적으로 70대, 80대가 됐을 때 돈이 궁해질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파탄나고 싶지 않다면 자금 지원은 확실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 부모에게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자녀 교육비 등으로 도움을 받았다며 자녀나 손자에게는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멋지지만 현실적으로 당시와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사실 옛날 분들은 점점 풍요로워지는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또한 무리하게 자금 지원을 하다가 70대 이후에 파탄되는 것이 자녀에게도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민법상으로도 부모에 대한 부양은 의무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또 정말로 주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고 빼앗길 수도 있지만 지혜는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자녀와 손자에 대한 자금 지원은 자신의 생활 전망이 선 범위에서 무리 없는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대, 60대에 해서는 안 되는 돈의 사용법. 네 번째가 보상 심리로 인한 소비입니다. 퇴직금으로 목돈도 들어오게 되면 절약했던 사람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온 보상으로 새로 차를 사버리기도 하고요. 퇴직금도 있고 호화로운 여행을 계약해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오셨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이런 식의 보상 심리로 큰 돈을 허무하게 사용하면 전체 인생에 엄청난 낭비가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보상 심리로 큰 돈을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노후 파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받고 싶은 심리는 이해합니다만 시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이 되면 생각지도 못한 큰 지출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의료비나 간병비죠. 실제로 장애 의료비의 절반은 70세 이후에 든다고 합니다. 또한 자택 리모델링 비용이나 양로원에 입주할 때의 기금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으로 너무 낭비하면 이런 지출에 대응할 수 없게 되거든요. 즉 50대, 60대의 자신에게 보상을 너무 많이 주면 나중에 그 외상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또 퇴직금을 오랜 세월 회사에 공헌해 온 것에 대한 보너스적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월급의 후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현역 시절에 받았을 급여를 미루고 퇴직 시에 돌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퇴직금은 인생의 막바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비이며
기본적으로 낭비나 소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온 만큼 꼭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저는 나중에 연금을 저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은퇴 이후 새롭게 직업을 얻어 수입을 올린 돈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경우는 매월의 수입 중에서 일부분을 저축으로 돌리면 되겠죠. 60세 이후에도 일해서 수입을 얻으면 거기서 좋아하는 걸 즐길 수 있잖아요. 65세가 되면 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느슨하게 일하는 정도로도 취미를 즐기는 만큼의 돈을 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50대, 60대는 삶 속에서도 돈의 여유가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살 수 없었던 것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유혹이 덮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그 이후의 긴 노후로 고통받는 요인이 됩니다. 즉,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장기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위험한 돈의 사용처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것들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기를 넘겨야 노후 자금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소중한 가족에게 폐를 끼치는 일 없이 인생의 종반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50대 분들이 겪는 위기의 지출의 순간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시청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